바쁘시고 모시기 어려우신 분을 또 모셨습니다. 요즘에 또 국회 현안도 되게 많은데 또 굉장히 바쁘신 시간에 저희 오마이 TV 또 처음으로 여기 저희 스튜디오에 오셨고요. 그런데 사실 그 이분을 지난주 최근에 이렇게 모시려고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다가 어제 또 뉴스의 인물이 또 되셔가지고 아주 아주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요. 정말 뉴스 인물이 되셔가지고 오늘의 저희 인터뷰가 좀 더 돋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의원님. 반갑습니다. 저희가 아까 그러니까 원래는 저희 기재위 소속이잖아요. 네, 뭐 근데 이제 기재위 소속입니다. 네, 근데 이제 기재위에서 지금 당에 지난 비대위 우상호 비대위 때부터 맞습니다. 만들어진 이 민생경제 네. 이 위기 대응, 그때 위원회 지금 하시고. 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네. 요새는 이제 경제 문제에 워낙 크지 뭐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불러주시는 것도 맞습니다. 우리 예, 저 현재 연말에. 우리 대한민국 경제 상황 또 맞습니다.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네. 또 현 정부가 경제 정책 운영을 음.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었던 건데 네. 주제가 확 바뀌어 버려 가지고 그러니까요. 저희가 어제 오후에 갑자기 주제가 확 바뀌어가지고 내용들이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물론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그 얘기는 또 이따 또 해주시고 예. 다음에 또 연말 또 예산도 굉장히 아,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아까 말씀하신 민생 경제 뭐 지금 경제 상황도 정말 만만치 않고 또 많은 국민들이나 시민들도 지금 현재 되게 어렵습니다. 네, 어려운데요. 또 그와 함께 이 정치권의 여러 가지 둘러싼 얘기들도 참 힘들고 또 얼마 전에 있었던 12구 이태원 참사로 인한 어떤 그런 부분들도 여전히 국민들한테 여전히 어려운데요. 네. 그에 앞서서 어제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에서 지금 뭐 대장동 사건 워낙에 저희 뭐 독자분들이나 시민 많이 아시고 계실 텐데 어제 의원님 이름이 갑자기 저기 서초동 법원에서 갑자기 언급이 되면서 오후에 뉴스에 또 이름으로 쫙 올라오시고 그랬습니다. 그 지금 그 대장동 수사 관련해가지고 어제 남욱 변호사가 그 재판 과정에서 이런 말 뭐 얼추 뉴스에 나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의원님께서 그 지난 재판 과정에 남욱 변호사가 김만배 씨를 통해서 2억 원의 돈을 전달했다라는 걸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네, 깜짝 놀라셨겠어요. 근데 이게 처음은 아닌 내용이라고 하던데요. 어떻습니까, 그 의원님? 깜짝 놀란 건 아니고요. 네. 재탕이어 가지고. 재탕 그렇죠. 예. 네. 뭐 조금 이야기를 할까요? 네, 그 그러시- 관련해서 해주시죠. 네, 예, 얘기를 좀 예. 해주시죠, 뭐. 지난 이렇게 대선이 한참이었던 지난 2월에 저 조선일보 뭐 또 동아일보 이런 데서 익명으로 비슷한 네. 기사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극우 보수 유튜브 가로세로 연구에서 마치 특종이나 된 것처럼 네. 예, 아주 흥분해가지고 또 이렇게 보도를 이렇게 한 적이 있었죠. 근데 제 입장에서는 아주 뭐 황당하기 그지없는 일이었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래저래 좀 알아보니까 작년 10월에 남욱 씨가 귀국을 해서 그와 관련한 진술을 저와 관련한 진술을 해놓은 게 있다는 거예요. 검찰에 진술 조서에 네, 작년 10월에. 네. 그러니까 그 뭐 등장 인물이 남욱 씨, 김만배 씨, 그 다음에 그 김만배 씨 저 언론 후배인 네, 배모 씨, 배모 씨, 있었죠. 뭐 이렇게 등장 인물이 네, 세 맞아요. 명인데 네. 이때 이제 김만배 씨가 뭐 내 보좌관한테 네. 뭐 전달할 예정이라 그러면서 네. 이 아마 돈은 전모 씨가 만든 것 같고 그렇게 진술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김만배 씨는 이건 빌린 돈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작년 10월에 그런 진술이 있었으니까 검찰이 당연히 수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네. 작은 돈도 아니고. 네. 그럼 수사는 간단한 거예요. 그 받은 돈이 김만배가 받은 돈이 어디로 갔는지만 딱 조사해 버리면은 끝나는 수사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걸 수사를 했다는 겁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뭐 저도 취재를 해보고 네. 통해서 알아보니까
그래서 이 용처 그 돈에 김만배 씨의 사용처 네. 이게 다 소명이 됐다. 소명이 되어서 네. 최소한 그 건은 무혐의 처리가 된 거다. 검찰 내부에서도 예. 그것도 이제 당시 2월에 또 모 언론에서 취재를 해가지고 네. 그것도 확인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끝난 거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어제 음. 재판에서 네. 검사가 남욱 씨한테 네. 물어요. 그러니까 네. 남욱 씨는 예 이러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러면 이렇게 뭐 제 보좌관한테 네. 이렇게 전달된 걸 확인한 게 있냐 그랬더니 또 남욱 씨는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자기가 그건 확인한 바 없습니다. 확인한 바가 예. 없습니다. 이래요. 진술했죠. 네. 그러면 이미 자기들이 수사를 해서 클리어된 걸 네. 재판에서 네. 기자들이 많은데 남욱 증인으로 출석한 남욱한테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듣고 이건 뭐예요? 보도를 사실상- 유도한 거죠. 사실 사실상 염두에 두고 예, 염두에 둔 거죠. 네. 그 보도를 이제 언론에서 보도를 하면 또 이제 보수 유튜브나 이런 데서 또 받아갖고 막 증폭시키고 저는 검찰의 노림수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과 그게 지금 그러니까 올 2월 달에 그런 비슷한 어떤 그런 그 네. 형태로 있어서 나왔었죠. 꼭 재미를 한번 봤죠. 네, 한번 예. 봤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민주당에 뭡니까 흠집을 내고 또 나름대로 민주당의 원내대표까지 했던 뭐 그렇죠. 중진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 이렇게 좀 좋지 않은 걸로 거론되게 해서 차라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대장동 수사가 정말 지저분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거죠. 거죠. 지금 예. 뭐 예. 이재명 대표 핵심 측근이나 두 분을 지금 일단 구속을 했고 예. 지금 그 관련된 그 뉴스라는 것이 남욱 씨와 그다음에 유동규 씨의 전형적인 진술 아니면 지금 그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자꾸 이제 어떤 전선을 좀 더 확대시키거나 아니면 그 의원님 같은 어떤 민주당의 어떤 중진 원내대표와 어느 정도 그럼 사람들은 네. 모르는 분들은 네. 의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기사가 네. 그럴싸하게 뭐 예를 들면 나옵니다. 헤드라인도 네. 매우 자극적으로 뽑히고 그렇거든요. 네. 저기 일부 언론에서는 뭐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겠네. 그다음에 또 저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그렇겠네. 그러니까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어제는 사실은 조금 분노스러웠어요. 네. 이게 검찰이 되게 비겁하다. 어제 입장문을 오후에 내셨더라고요. 비겁하다. 뭐 간단하게 냈습니다만은. 네. 그 다음에 어제의 경우만을 놓고 보면 검찰이 정치를 한다. 왜냐하면 전체 어저께 뭐 저는 전문을 다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전에 들은 이야기로는 저와 관련한 네. 그 질문이 네. 전체 재판에서 보면 좀 생뚱맞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건 어떤 검찰의 정치적 의도가 다분히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제가 2월에 하루 터무니없어서 이제 이런 사실관계를 다 알아보고 난 뒤에 네. 그 보수 유튜버나 또 국민의힘 관계자들 제가 명예훼손 혐의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네. 다 고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지금 그러면 아직 그게 지금 뭐 고소인 조사나 이런 그럼 것들 변호사가 하고 있으니까 그건 진행이 아마 되고 있고. 진행 중일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그 어제 그리고 한번 말씀하신 더 것 말씀드리면 중에- 네. 저는 그 이른바 대장동 건과 관련하여 거론되는 민간인들 있지 않습니까? 김만배니 뭐 정용학 회계사 김만배 씨 그다음에 남욱 뭐. 이런 사람들 아무도 몰라요. 일면식도 없어요. 그리고 제 보좌관 했던 사람도 이 사람들하고 일면식도 없어요. 근데 일면식도 없는 사람한테 뭐를 어떻게 전달하며 김만배 씨가 이제 워낙 기자 생활을 오래 했고 법조 쪽에 있고 이제 워낙 또 발도 넓고 이제 특히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그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또 인허가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알려지기로는 진짜 웬만한 정치권 내지는 뭐 이런 인사들은 한 번씩 얼굴 한번 봤을 것이다라고 또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전혀 또 그리고 더더군다나 의원님처럼 또 다선의 중진이 오신 여의도 오래 계셨던 분들은 당연히 이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 이제 브로커 아닌 브로커 뭐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했을 텐데 그럼 당연히 의원님 같은 분한테는 타겟이 될 수도 있고 또
어제 그 김만배 씨 그 내용 중에 뭐 이런 과거 찾아보니까 그 기사가 뭐가 있냐면 의원님 그때 이제 이재명 그 당대표지만 당시에 그 성남시장이었나요? 아니면 네, 성남시장이었습니다. 그런 시장이었죠.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시장이 이제 워낙 깐깐하니 그리고 이분한테 먹힐 수 있는 사람이 의원님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의원님을 어떻게 보면 했다는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자기들끼리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어떤 행위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어, 제가 알 바가 없고요. 그렇죠. 알 수가 없는 알 수- 거죠. 네. 그런데 지금이야 제가 뭐 다선의 중진 의원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이게 10년 전 2012년이더라고요. 그 일이 벌어졌다는 때는 10년 전 일이거든요. 네, 2012년 3월달. 2012년은요. 네. 아유 불행하게도 제가 그때는 의원이 아니었었어요. 제가 떨어져 가지고 아, 네. 원외에 있을 때입니다. 원외에서? 예. 그러면 그림도 그때 원외에서도 그렇게 이재명 당시장한테 막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라고 아니, 막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원외위원장이면 현직 단체장한테는 네. 선거 앞두고 완전히 을인데 무슨 압력을 어떻게 행세를 합니까? 행사를 아, 합니까? 그러게요. 참. 그러니까 그때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도 맞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예, 일면식도 없고 그런 지금 남욱 씨나 김만배 씨가 돈을 전달했던 그 과정상에서의 의원님이 언급되는 부분도 정황상에 맞지도 않고 예. 그리고 실제로 검찰 그때 이제 그 그래서 2월 17일자 서울신문 그걸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확인을 해봤더니 진짜 여기 그 내용들이 좀 그 취재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막 기자 3명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써 있는데 거기 보니까 그때 이제 김만배식 변호인의 워딩으로 기사가 2억 원을 전세 보증금 및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검찰 해명했다고 딱 그 아예 그냥 그 코테이션 마크로 딱 나와 있습니다. 워딩이. 그리고 3, 4개월 전에 이미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이 난 얘기가 그때 2022년 5월 2월 달 선거 앞두고 갑자기 불거지는 거죠. 뜬금없이.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뭐 선대위에서는 뭐 이렇게 또 이걸 갖다가 뭐 아마 이제 이재명 후보 어떤 그런 게 좀 흠집 내기로 쓰지 않았을까 했는데 아까 이 김만배식 변호인 내지는 검찰 안에서 이미 결론 난 사안을 다시 또 올 11월 달에 남욱 씨 법정에서 이걸 끄집어낸 그 아까 뭐 검찰이 정치를 한다고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좀 의도가 도대체 뭘까? 참 그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아까 네. 제가 드렸던 말씀이 맞을 거예요. 이렇게 크든 작든 어, 그 지난 2월달에 어떤 대선 앞두고 한참 뭐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던 시기이니까 네. 크든 작든 뭐 재미를 봤다 이렇게 판단들을 했을 거고 네. 이게 어제 일은 우려먹은 거죠. 우려먹은 거다. 아니 저도 그 저희 법조의 그 이제 기자들이 이제 그거 공판을 쭉 취재를 하고 이제 내부적으로 취재 기사하게 그걸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진짜 어떤 그 법정 진술 과정에서 이 남욱 씨의 진술이 나왔는지 그리고 원래 그 또 진술은 또 이렇게 앞뒤에 맥락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상식적으로 이렇게 잘 읽어봐도 이게 좀 약간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다음에 이어지는 것도 잘 없습니다. 곧바로 또 다른 이슈로 넘어가고요. 그래서 아니 왜 이거를 굳이 이 법정에서 김태년 의원님이 실명을 거론하면서 금액을 얘기하고 또 확인된 바 없습니다라고 또 얘기를 해요. 남욱 씨가 또 그럼 확인된 바도 없는 아무런 그런 내용을 법정에서 굳이 이거를 하는 이유가 도대체 참 물론 이쪽 사회 쪽 기자들 입장에서는 워낙 대장동 관련된 기사들이 많고 새롭다고 느낄 수 있는 게 아니까 새로운 게 아니죠. 작년 2월에 나온 거니까. 근데 그렇죠.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작년 10월에 그런 진술이 있었으니까 네. 만약에 그게 더 진행시킬 만한 사안이면 검찰이 그걸 가만히 제 놔뒀겠습니까? 보좌관이나 전화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불러서 얘기를 물어봤을 텐데. 전화 한 번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 제 보좌관이나 전화. 그러니까 그때 이게 뭡니까 다 소명이 되어가지고 그 김만배 씨가 이야기한 게 다 소명이 되어가지고 다 무혐의 처리된 거예요. 클리어리 된 거예요. 더 네. 재밌었던 거 제가 또 어제 막 찾아보니까 2월 23일자에 그 뉴스토마토 기사가 하나 있던데 그때 지금 아마 많이 아시는 텐데 노영희 변호사님 있잖아요. 네. 노영희 변호사님이 거기 그 남욱 씨를 또 접견을 합니다. 접견을 해가지고 이제 다녀와서
뉴스토마토 기사한테 이제 얘기를 해준 것이 기사화됐는데 그때 그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월 23일 뉴스토마토 기사에 그 남 변호사가 노영희 변호사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김 씨가 그러니까 그 김만배 씨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에게 현금 2억을 전달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던 내용에 대해서 김 씨가 돈을 가져가면서 거짓말을 한 것 같다. 남욱 씨가 그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노영희 변호사한테. 그리고 김 씨가 2억을 가져가 놓고 나중에는 8천만 원을 가져갔다고 거짓말을 했고 생활비와 전세 보증금을 사용했다라고 남욱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올 2월 28일, 2월 23일자 기사에 나와요. 그러니까 노영희 변호사가 남욱 씨를 만나고 한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남욱 씨는 2월달에 노영희 변호사한테 이렇게 얘기해놓고 올 11월달 갑자기 법정에서 이런 말을 또 해요. 아니 근데 어저께 보면은 네. 남욱 씨가 막 자발적으로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검사가 계속 질문을 하고 맞아요. 뭐 남욱 씨는 계속 예로만 하잖아요. 예만 합니다. 예,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확인한 바 없죠. 까지도 예만 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예. 네. 그러니까 이건 검찰이 유도한 거죠. 그렇죠. 답을 유도한 거죠. 네. 그렇게 유도가 되면 기사가 어떻게 써질 거라는 것을 검찰은 너무 잘 아는 거고 기사가 그렇게 써지면은 이른바 보수 유튜버 등에서 네. 어떻게 광분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 그려가면서 한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겁하고 정치를 했다. 이 검찰이 검찰이 네. 예,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거를 이렇게 보니까 대장동 건과 전반에 관련해서 신뢰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네. 지금 수사와 관련해서 지금 네. 전반적으로 신뢰가 안 가는 거고 우리가 여론조사를 놓고 보더라도 네. 이제 뭐 몇 개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검찰 수사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국민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거의 과반수가 예. 넘는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예. 네. 거기다가 뭡니까 지금 특수부가 저 반부패, 반부패, 옛날 예, 특수부죠. 옛날 특수부죠. 예, 반부패 1, 2, 3부가 지금 다 동원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전부 다. 예, 네. 1, 3부는 대장동에 동원이 됐고 또 2부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 동료 의원 네. 관련돼서 하고 그다음에 공안은 또 뭐 서해 피격 사건 그러니까. 이게 그냥 중앙지검이 그냥 총출동돼서 하는 건데 검찰이 사실상 다 지금 반부패 2부는 원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네. 주가 조작 사건을 맞아요. 하던 데예요. 맞아요. 근데 그 수사는 지금 온데간데 없고 네. 그냥 우리 당 관련해서만 그러니까요.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지금 대장동 지금 사건, 김건희 네.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지금 공소시효가 곧 다가온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네. 아마 이제 또 그 시간 시효 넘기면서 이제 또 시중에서는 또 불기소 내지는 또 그런 식으로 또 처리하고 그 이후에 이제 나중에 또 하려고 하면 또 그때는 이제 공소시효 자체가 이제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더 이상 안 하는. 근데 검찰이 이런 식으로 하면은요, 네. 우리 국민들로부터 이 불신은 더욱 더 커질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게 이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가 더 커질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의 가장 중요한 게 공정성과 네. 형평성 아닙니까? 최소한의 형평은 맞춰 아니 뭐 공정은 기본적으로 하되 수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전에는 그래도 막 네. 기계적 네. 형평성, 기계적 중립 형평을 형평 맞추려고 뭐 예. 옛날에 그렇게 모양이라도 만들려고 하던데 지금은 뭐 아예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저 야당 관련한 네. 세력들은 뭐 네. 거의 뭐 씨를 말리겠다 뭐 이런 자세로 막 달라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수사나 이런 진행 방식이 오히려 검찰의 자신들이 그동안 해왔던 내지는 앞으로 하려는 어떤 수사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불신만 더 그럼요. 더 네. 가져올 수 있는 저는 이건 국민 감정에서는 계속 이 불신은 누적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언젠가는 분출될 거고 음. 이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는 더욱 더 커질 거라고 봐요. 이제 검찰 스스로 자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네. 저는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원래 김태년 의원님 모시고 정말로 민생 경제와 그 경제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얘기 듣고 싶어 했는데 어제 갑자기 검찰에서 이런 새로운 저희 그 거리를 갑자기 좀 물론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 2월 달 그리고 2012년 3월 사건 10년 전 사건을 명확하지 않은 어떤 그런 부분을 그리고 이미 검사 소명된 부분을 참 어떻게 보면 무리수이고 어떻게 보면 정말로 그 의원님 말씀처럼 검찰이 정치를 하는 그런 모습까지 만약에
국민들이 느낄 정도로 한다고 하면 글쎄요. 지금 현재 검찰이 하고 있는 대장동 수사 관련해서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좀 납득할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참 안타깝고 혹시 그 이번 그 대장동 이 지금 검찰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그래도 당에서 원내대표도 하시고 사선하시고 중진이신데 어떻게 좀 향후 어떤 뭐 전망이나 내지는 지금 당에서 어떻게 좀 어저께 어찌됩니까? 이제 우리 당의 그 정치 탄압, 네. 야당에 대한 탄압 대책 기구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박범계 의원하고 맞습니다. 네. 박찬대 의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해서 네.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어저께 박범계 의원하고도 회의 때 좀 이야기를 해봤고 들어봤더니 네.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한 축에서는 서해 피격 사건이나 이제 이런 걸 통해서 하나는 지난 정부 문재인 대통령, 하나는 대장동이나 뭐 성남 FC 네. 선거법 등등을 가지고 결국은 이재명 대표에게 최종적으로 네. 칼끝이 그렇죠. 갈 것이다. 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아예 목표를 정해놨기 때문에 네. 검찰이 목표를 정해놨기 때문에 끝까지 갈 거라는 거예요. 뭐 이저 우리 이재명 대표에 네. 대해서도 그 당에서는 의연하게 이런 부당한 어떤 탄압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되고요. 그럼요. 그건 이건 지금 과거에는 정권이 예를 들면 검찰을 죽으로 써가지고 어떻게 했었는데 지금 아예 검찰 그 자체가 권력이 돼가지고 맞습니다. 행사를 하고 있는 거라서 이건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온 민주주의 역사인데요. 네. 이건 단호하게 대처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정부가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요. 이 실정에 대해서는 매우 매섭게 네. 그렇게 비판하고 또 견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음. 그리고 이제 우리 당이 그래도 정권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수권 정당이지 않습니까? 네네. 민생과 관련해서 또 네. 경제와 관련해서는 책임 있게 네. 그렇게 대처하고 정부가 대책을 세우도록 우리가 견인해내고 또 안내도 하고 네. 또 비판도 하고 그런 역할을 잘 해내야 될 거라고 봐요.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외환이 있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검찰발 또는 정권발 외환이 있는 건데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민주당이 더 단결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 대응하고 또 실력을 발휘할 것 실력을 발휘해서 어떤 이 국민 지지를 더 많이 받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민주당이 수권 정당으로서 그리고 또 민생 부분도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또 의원님께서 참여하고 계시는 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여러 많은 국가 지금 현 우리나라 경제 현안 이런 분도 많고 그래서 또 오늘 또 그 경제 말씀도 저희 또 코너도 코너이니까 또 지금 하고 계시는 내용을 좀 들어보는 또 시간도 한번 갖도록 그럼 해보겠습니다. 이제 요건은 넘어가는 건가요? 또 더 하실 말씀 더 있으시면 충분히 제가 기사도 오늘 쭉 봤는데 오늘 의원님이 생생하게 그리고 어느 정도 정말 클리어가 되지 않았을까 그 검찰의 이번 그 좀 뜬금없는 나무발 그 2억 이 돈은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더 이상 뭐 가세인이든 뭐 보수 유튜버든 써먹을 것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거는 어떻습니까? 네. 그러면 그 경제 현안 잠깐 하기 전에 예. 지금 오늘 그 12구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오늘